안녕하세요. 연결 잘 세시고요. 오늘은 평균이 좀 올랐네요. 56점. 약 한 4점 정도 올랐는데 56점 평균을 넘기자고 그랬죠? 예. 오늘은 문제를 그 시험에 안 내는 부분들도 오늘은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부분 뭐 중개 활동 이런 부분이 나갔는데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정답부터 그럼 불러봐야 되죠. 정답. 왜 놀래고 그래요? 자, 정답. 1번에 2번이죠. 1번, 2번. 아닌가요? 맞죠? 1번에 2번. 자, 2번, 3번. 3번, 5번. 4번, 1번. 5번, 5번. 6번, 1번. 7번이에요. 7번, 3번. 8번, 4번. 9번, 3번. 10번, 2번입니다. 11번, 4번. 12번, 1번. 13번, 2번. 14번, 2번. 15번, 4번. 16번, 2번. 17번, 5번. 18번, 3번. 19번, 5번. 20번, 5번. 21번, 4번. 22번, 1번. 23번, 4번. 24번, 3번. 25번입니다. 2번. 26번, 5번. 27번, 2번. 28번, 4번. 29번, 1번. 자, 30번, 3번입니다. 31번, 3번. 아니, 근데 31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대? 예? 31번, 3번 아니에요? 맞죠? 자, 32번입니다. 1번. 아니, 농지법을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오늘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이 문제인데, 아니, 나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이 후단이 약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자, 33번 2번 갑니다. 33번 2번. 34번 3번. 35번 2번. 36번 4번. 37번 5번. 38번 1번. 39번 1번. 40번은 4번. 자, 너무 낙담 마시고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꼭 체크해 보세요. 어디가 잘못됐는가 체크한다. 오늘 평균이 몇이라고요? 56점. 그러니까 56점을 넘기면 된다. 56점을 넘기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이거 이제 틀린 부분들 꼭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들어갑니다. 1번 문제예요. 용어의 정의.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첫 주차에는 지금 단순형을 연습했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풀어쓰는 그런 문제 유형, 서술형으로 연습합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지금. 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알선업이에요. 금전 소비대차하게 부수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틀렸고. 2번입니다. 이거 사실형이잖아요. 우리 중개는 사실형이다, 법률형이다? 사실형이다.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2번 정답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독자적 행위죠.
대리행위 아니에요. 독자적 행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행위는 최근의 판례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중개업이라 볼 수 없죠. 알아봤고요. 다음 4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중개라고 볼 수 없죠. 중개업도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틀렸고 5번입니다. 외국에서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사다.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2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자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일단은 사실행위라는 거 한 번쯤 짚고 갑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 2번 문제 내려갑니다. 이제 준부동산 한번 연습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사실 뭐 출제는 현재 17회와 20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가볍게 받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어요.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임목을 배워내요. 분리된 수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17회 20회 때 두 번 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냈어요. 그래서 미친다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에요.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저당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함부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맞았어요. 그래서 해지해버리면 결국 뽑아내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이제 해지할 수 없고요. 다음에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양도할 수 있다. 그래 틀렸고 다음 5번입니다. 이제 재단으로 들어왔는데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에요. 이거 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재단 구성물이 될 수 없죠.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돼 있는데 만약에 재단을 속해버리면 내가 권리 행사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구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이게. 자, 그럼 지금 박스형은 답 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쳐야 되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봤는데 요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 지상의 수목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뭘 보고 하는 돼요? 이 임목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 등기 기록 어디 본다? 표제부.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보고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등기관이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직권으로다가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를 보고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공장재단입니다. 그럼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에요. 그럼 이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 사실을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건물 등기 기록 어디?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거 표제부와 해당구 가볍게 읽으시고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목 등록부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고요. 임목은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같았다가 임목에 대해만 저당 잡았다 경매 들어간 거예요. 그럼 민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했다. 그러면 임목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때 지류는 약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임목은 법정 상권 취득할 수 있고요. 그럼 임목이 취득한 법정 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소개했어요. 그러면 중개다 아니다? 중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인인사 제도. 이 공인인사 제도에 대해서는요. 이게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인인사 시험제도 이거와 더불어 자격증 양도되어 사칭 금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 지금 출제 예상이 이 부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짝수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냈기 때문에 시험제도를 잡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역시 또 옳은 거예요. 미성년자는 공인인사 될 수 없다. 자 공인인사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럼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인인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틀렸어요. 그러나 소속 공인인사나 중개보조는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입니다. 공인인사가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자격 취소 아니죠. 타법 위반 징역형은 결격에는 빠졌지만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러므로 틀렸고요. 자, 그럼 3번입니다. 공인인사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된다. 여기다 답 쓰신 분 없죠? 자, 그래서 우린 증반납이 지금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죠. 취소 시에만 7일 내에 반납한다.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거나 사유서를 안 냈거나 거짓 사유서를 넣었다. 제재가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증 미반납.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세부 공고입니다. 시험 시행 전 며칠 전까지 한다? 90일 전이죠. 예, 그래서 90일. 우리 과목의 유일한 90일이 이겁니다. 근데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신문 일간 신문, 그 다음에 방송, 관보에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홈페이지는 게시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전 한 번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자격자가 거래를 승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다 자신의 인감을 나타내 준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소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 그럼 이거는 자격증 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5번 지문이 정답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고요. 시험 제도 가볍게 이제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은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주 타겟이 등록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주차에 연습했고 오늘은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반드시 한 문장으로 읽으시라고 그랬죠. 이게 뭐다? 특수법인. 그럼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사 아니어야 되고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 없고. 니은입니다. 자연인의 경우 공인인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번 니은 지문 맞고요. 디귿입니다.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놨어요.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등록 신청할 때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맞았고요. 리을입니다. 대표자가 공인인사인 협동조합법상 사회조합동조합입니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회조합동조합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조합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지문 틀렸어요. 그럼 옳은 거라겠으니까 니은, 디귿이 옳은 거였죠.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등록 절차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통지하죠. 요게 며칠이에요? 신청한 날부터 등록 통지까지 7일. 7일에 통지가 되어 있고요. 그럼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서류, 여러분들이 서류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기억했어요. 그러면 일단 자격증 사본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내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었을 때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내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되고 실무기후 수료증 사본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실무기후 수료증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놨다. 그럼 이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권용 사진 한 장 내는 거 맞죠? 그래서 요 사진 한 장 내셔야 되고 외국인의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를 내게 돼 있죠? 근데 내국인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내거나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내거나 아포스티브 확인을 내거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국인에 내줘야 되고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증명서류까지 같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안 내요? 수수료 내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관련해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통지는 7일 내에 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 등록증 주는 거 아니라겠습니다.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보증을 설정할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 교부 시에는 뭐만 확인한다?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 들어가야 되죠. 인장을 등록해 줘야 되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장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록 절차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감 잡아두고요. 등록 절차는 솔직히 시험에서 잘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틀림없어요. 등록 기준 물어볼 거예요. 올해. 근데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 그냥 맞춰버릴 텐데 절차에서 서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서류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서류는 겁내하지 말고 그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떠올리면 이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시 이제 또 등록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옳은 것 그랬는데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상에 개공의 종별 표시가 있죠. 우리 각종 서식에요. 종별 기재란이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종별란에 여기 중개인이 있다 없다? 중개인 없어요.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중개인이 없다고 했죠. 중개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법인과 공인인사만 있어요. 근데 등록증 서식에는 종별란에 이거 중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등록증에는 법제 77표 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중개인이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다음 2번 지문 알아봤습니다. 소금은 절대 안 돼요. 요즘 보증 설정 시기 가지고 장난을 잘 치고 있는데 등록을 한 자는 즉시가 아니죠. 업무 개시 전이다. 그때까지 보증을 설정하신 곳으로 하면 되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공인인계사인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그럼 공인인계사일지라도 등록을 안 했다면 중개업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중개업을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이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는 공사업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OX, X.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자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죠. 예,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5번 질문이에요. 개업공사가 다른 사람의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어요. 그럼 이건 대여와 똑같죠. 그럼 등록, 취소, 엔드 1-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등록 절차와 등록 위반, 무등록 중개업을 엮어서 같이 봤는데 무등록 중개업만 잠깐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그러면 이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간다는 걸 알아둬야 되죠. 3-3 이자권 진료 포상금 나가는 거죠. 알고 있고 이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하여 이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고 자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을 했어요.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보수약정을 했다. 이 약정은 무효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체결시킨 계약입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근데 보수는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보수청구는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일단 감을 잡아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등록 위반의 대상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중 등록을 했거든요. 그럼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죠. 표적 등록 취소고 1-1이다. 다음에 이중 소속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걸 제재를 제일 잘 묻는데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개공이었다면 필취죠. 필취에 1-1. 그래서 이중자에 걸렸으니까 1-1입니다. 근데 소공이 만약에 이중소가 됐어요. 소공은 자격 정지, 정지에 1-1이에요. 다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 이중소만 자격 취소입니다. 이렇게 되고 등록증 양도대여는 당연히 1-1이라는 거, 필취 1-1이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해도 이때는 필취 1-1이에요.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그럼 이때는 필취에 3-3이다. 그럼 이자는 포상금도 주는 거죠? 물론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머지 등록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결격 사유로 들어왔어요. 그럼 결격에 대한 문제 올해 출제 예상되고 있죠. 지금 정통으로 낼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격은 물론 매회 내는데 작년에 등록과 결격을 엮어서 한 문제로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각각 한 문제씩 낼 건데 정통 결격을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통 결격은 1차 연습했으니까 오늘은 서술형으로 풀어 쓰는 문제 유형을 연습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쿠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래도 이건 결격이죠.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무조건 결격이죠. 그럼 이로 말미암아 등록이 취소했어요. 그럼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이자는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된 거죠, 지금.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앞부터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OX, X예요. 이거 꼭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준비하고 가자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등록을 취소를 당하면, 등록을 취소하면 원칙 3년이 결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가 세 가지가 있죠. 개인인 계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그럼 이거 등록 취소죠. 필취인데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그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그럼 이로 인한 말하면 등록 취소다. 이건 결격이 아니다. 그럼 이거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자고 그랬고, 왜 이걸 꼭 기억해야 되냐면요, 31회 때 결격을 물어보면서 해산을 물어봤어요. 쭉 안 내다가 이 부분을 안 내다가 31회 때 건드렸기 때문에 출제자가 기출문제를 본다고 그랬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염두에 꼭 두고 가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또 연습을 할 거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가 돼버리면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권까지 결격이니까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집행유예 기간인 2년만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이 됐어요. 근데 이거 답을 못 치실까 봐 2번을 또 냈거든요. 1번은 알아봤는데 2번을 못 알아봤다든가 2번을 못 알아보고 1번을 알아봤다든가,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2번 지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우리 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를 당했어요. 지금. 그럼 등록 취소죠. 자격 취소하면 왜 등록 취소라고 그랬어요? 에? 결격이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자연인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왜 등록 취소냐? 결격이니까. 그러니까 결격으로 등록 취소했으니까 자격 취소 후 3년간 결격이죠. 맞죠? 그러니까 1, 2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결격으로 등록 취소를 했으니까 자격 취소 3년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똑같이 같은 맥락인데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개공이. 그럼 등록 취소하죠. 그럼 이자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 결격이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되어 등록 취소가 되어버리면 결격으로 등록 취소 당하는 거니까 자격 취소 3년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6번 문제 1번 정답이었어요. 그럼 6번 여러분들이 지금 절반이 틀리셨거든요. 야, 그래도 2번에 답 쓰신 분은 거의 없네. 많지 않네. 알아봤다는 얘기인가요? 5번을 제일 많이 썼는데 5번 먼저 볼까요? 틀리신 분이 5번을 제일 많이 썼어요.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개보존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내에 소화하지 않은 때는 업무중 처마. 여기다 답치면 절대 안 돼요. 여기다 답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시험에 가까운 지문인데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이죠. 지금 1, 2번 지문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고요. 5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 아니에요. 이거는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소환했어요. 이건 뭐예요? 예? 필치.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 소환했어요. 이때는 업정.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5번은 맞았습니다. 자, 맞았고요. 자, 이제 3번 가죠. 그럼 소공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3년 결격이죠. 3년 결격이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그럼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예, 그러니까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받는 자는 바로 결격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사 등이 결격 사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 조회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조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일단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올해 기준미달 꼭 염두에 두세요. 기준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갑니다. 갑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인계상기업공사 A와 중개법인 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종합문제 형식으로 나갔는데 A와 B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개보증을 공동 고용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A, B가 공동 사용합니다. 그럼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전 신고하거나 등록을 한다. 그때 승낙상장 더 들어가야 돼. 근데 공동 사용하는 개공의 승낙서지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2번입니다. B가 을군에 B는 중개법인이죠. 을군에 분삼 설치한 경우 을군 군수에게 분삼 설치 신고해야 된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군수에게 해야 되죠. 갑군 군수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거 분삼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니까. 그럼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위 2의 경우 B는 최소한 3억 원의 보증을 설정하여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우리 분삼 설치 신고할 때는 이거 책임자의 실무교수로증 사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 다음에 보증관계 인증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최소한 3억 원을 설정해야 되죠. 분사무소 1개 두니까 주된 사무소 2억에 분사무소 1개소 1억 추가니까 최소한 3억입니다. 그럼 3번 맞았네요.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A는 중개업에 부수하여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영위할 수 없다. 자, A는 공인인계상 개공이었죠. 그러면 이거 공인인계상 개공은 경업 제한이 원칙 없죠. 그럼 웬만하면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틀렸고 5번입니다. B가 병군에 임시 중개소를 설치했어요. 이거 제재 엄청 잘 묻죠. 그러면 B가 병군에 임시 중개소를 설치한 경우 병군 군수는 B에 대하여 업무징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부분 지금 B는 중개법인이죠. 그러면 중개법인이 병군, 지금 갑군에 있는데 병군에다가 임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는 맞았죠? 이거 임취니까 임시설을 설치는 임취죠. 그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는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디가 틀렸느냐? 병군 군수가 틀렸죠 이거? 갑군수가 때리게 돼 있죠. 여기서 때려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와, 근데 이 문제를 6번보다 더 틀렸어요, 지금. (5번에) 병군수를 못 보셨구나. 틀리신 분이 5번을 많이 쓰셨네. 병군수를 못 보셨네. 근데 3번에 답이 나왔잖아, 이미.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가 이상했나요? 틀리신 분? 나도 왜 5번에 썼는지 나도 몰라.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무소 같은 문제를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내가 답을 잘못 생각했는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해설을 들으면 조금 황당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서 혼자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어디가 잘못 생각해갖고 내가 답을 거기다 쳤는지를 꼭 떠올리시고 이거를 수정을 해나가야 돼요. 이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8번 문제 가죠. 틀린 것을 모든 것은 자, 박스형인데 지금 틀린 걸 하겠죠. 우리가 지금 박스형 10개 이상을 내고 있는데 틀린 것 골라라 꼭 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 자, 기억입니다. 기업공사는 중개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소속공사 자격증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자, 게시가 나왔죠. 그럼 게시가 나오면 반드시 원본 4번 체크하라고 했어요.
원본 4번. 그러면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죠? 원본 게시입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등자 보수사로 암기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추가됐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 실무기후 수료증 원본은 게시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고 게시를 위반하면 100과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광고에 명시해야 된다. 자,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는 광고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 개설 등록번호다. 개설 등록번호다. 그러니까요, 광고가 지금 시험은 지금 매회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광고를 그럼 이 광고에 대해서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게 결국은 나오는 게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개보조원 있죠.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 명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조원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닌 걸로 나옵니다. 일단 거의 다 들어가니까 이게. 그리고 성명, 소연 등 암기하고 있죠. 성명이 소연 등이다. 그래서 성명, 소연 등 이건 이제 공통 명시사항이에요. 광고할 때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고 명칭이고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죠. 다음에 연락처고 다음에 이건 등록번호예요. 개설 등록번호인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개설 등록번호 이거는 이제 공통으로 언제나 사무소에 대한 사항으로서 나가야 되고 인터넷 광고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물건에 대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물건의 종류 나가야 되죠. 다음에 가격도 나가야 되죠. 다음에 면적도 나가야 되죠. 다음에 거래 형태 나가야 돼요.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다음에 이 물건의 소재지. 이게 종가면 거소죠. 다음에 이게 건물이었다. 그럼 총 층수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다음에 사용 승인일 나가야 되죠. 다음에 입주 가능일도 나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방향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맞죠? 이것도 나가야 되고, 주차 관리비 나가야 되죠. 주차 대수 관리비도 나가줘야 됩니다. 이거다. 여기에 그럼 내진 설계 포함시키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한눈에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거꾸로 사업자 등록번호 아닙니다. 중개보조는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 니은 지문 틀렸고 디귿입니다. 이제 간판 철거인데 쉴 때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쉴 때는. 그러니까 휴업, 업무 정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이전을 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해버렸다. 그럼 지첩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틀렸고요. 그럼 이거 지첩 철거 안 했거든요. 철거를 안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있죠. 근데 이걸 31회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죠. 폐업 신고하고 지첩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OX, X죠. 그러면 굳이 따지면 이거 그 밖에 입법 위반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개사무소 옮겼는데 종조사무소 간판을 지첩 철거 안 했다. 그럼 그 밖에 입법 위반을 적용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디귿 지문 틀렸고요. 자, 리을 지문입니다. 공인인증기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인증사무소란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일지라도 부동산 중개를 쓸 수도 있죠. 그럼 반드시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자, 미음입니다. 표시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은 법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맞습니까?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 지금 틀린 거라고 그랬죠? 그럼 틀린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가요? 예,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답 쓰면서도 좀 찝찝했죠? 또 이거 거꾸로는 그래도 다행히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광고에 대한 내용,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제재만 잠깐 짚고 갈까요? 제재만 기억을 살리고 가죠. 개공이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명시 안 해버리면. 개공이 광고하면서 명시할 사항들을 명시 안 하면 제재 100과. 개공이 명칭 위반 100과, 광고 위반도 100과죠. 그 다음에 보조원을 명시해도 100과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개공이 광고하면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는 존다과해죠. 부당한 표시 광고에 걸리면
500과 알고 있고요. 이게.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어요. 그럼 이때는 1-1 알고 있죠? 이렇게 되고 금지행위에 광고가 쫙 들어가 있어요. 금지행위에. 그러면 만약에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한 자예요.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이거 뭐예요? 3-3 맞습니까? 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럼 강요하면 3-3 기억하고 있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고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숫자 기억하고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며칠? 30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일에 결과 보고가 돼 있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고 조사 및 조치 이거 결과 통보 며칠? 10일. 그러니까 30, 15, 1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이게.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갑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죠. 이제 9번 문제로 합니다. 소공사의 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지금 자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소공사가 갑이었어요. 갑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과증 갑의 공사혁증을 발급한 시도자가 자격 발급 사실을 확인 요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소공사 고용신고합니다. 그러면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맞죠?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인 경우만 결격 미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죠? 이때만. 그래서 교육수료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하거나 분산 설치 신고할 때는 교육수료증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사본을. 근데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공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좀 맞고요. 2번입니다. 갑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개업공사는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종료신고 10일 내에 하는 거 맞아요? 안 하면 백과가 아니고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은 이거는 백과가 아니고 업종 그 밖에 2번 위반. 아니 2주를 쉬었다 왔더니 이거 물론 이거 몰라도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없죠.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일단 근데 그 밖에 위반 위반을 한번 알고 있어야 돼요. 업종이라는 거 이거는 신고 위반은 백과예요. 백과인데 이건 업종이다. 자, 그러면 10일 맞고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는 개업공사는 갑의 인장등록신고서 및 실무교수로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OX, X죠 일단. 그럼 여기서 인장등록신고서 있잖아요. 이거는 업무개시 전까지 들어갈 때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세요?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서 있죠. 그러면 소공사 중개보증 고용신고서 있고 이 밑에 인장등록신고서로 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돼 있어서 체크 딱 하고요. 여기다 도장 찍어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공사 인장등록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인장등록신고서에 여기 고용신고서에 소공사 자격증 발급 시도 표시해야 되겠죠?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이게.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니까. 다음에 인장등록신고서도 첨부할 일이 없어요. 여기 신고서에 같이 돼 있거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기사인자는 소공사이다. 자, 최신 용어회정에서 내는 응용된 지문이죠. 그래서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기사인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얘는 소공이에요. 그래서 소공사다. 맞고요. 5번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갑이에요. 그럼 중개행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명서에다 서명 및 날인해야죠.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죠. 서명 및 날인이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수업이 있었어요? 어제 푹 쉬었다 왔는데 왜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
내가 우리 학원 다른 데 가서 얼마나 칭찬 많이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근데 다른 데 가서 이제 칭찬 안 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 갑니다. 인장 등록 들어갑니다. 인장 등록 올해 출제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매회 내다가 작년에 딱 빼먹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출제를 할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인장의 등록은 전자문서에 할 수도 있다. 이거 참고만 하자고 그랬죠. 인장 등록 전자문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장 등록 들어갈 때 변경 들어갈 때 등록증 첨부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만 해두시고 2번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사무소는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게 법인인감도장이죠. 이것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그러니까 대표자 보증인장 등록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선택권을 준 거니까.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정답이었고 바로 알아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인인계공사가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7mm 이상 30mm, 73으로 암기하고 있죠? 예, 73. 그래서 맞고요. 소공사도 73입니다. 4번 법인인계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칙에 따른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맞습니까? 예, 엄청 잘 내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뭐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거 저한테 질문해 놨대? 아, 요즘 이제 중개사법을 내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하고 있는데 가름할 수 있다 한다, 이 할 수 있다 한다가 헷갈린다고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공부가 되니까 할 수 있다 한다가 헷갈린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설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지 지금. 그분이 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헷갈리는데 사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요. 오늘 지금 이거 대표자 본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데 한다로 제가 바꿔내 봤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틀렸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잘 바꾸는 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바꿔내는 것.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게 어딘지 기억 안 나요? 아니, 지정 취소. 아, 환장하겠네 지금. 지정 취소나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잘 바꿔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취소. 취소 외에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잘 안 바꿔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거짓된 내용으로 거래계약 쓰면서 거짓 기재했어요. 이거 임취에 필취예요. 임취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공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자격 취소한다라고 내죠. 소공이 거짓 기재하면. 또 그 우리 이중사무소하고 임시설문을 있죠. 이것도 잘 바꿔내요. 임시설문이나 이중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이거 임취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잘 바꿔내는 것이 취소 쪽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일 잘 내는 게 지정 취소라고요. 그러니까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예요. 된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는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이런 걸 모의고사에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름할 수 있다라고 시험지를 확 찢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못됐다는 게 내가 다른 문제를 그래서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 빼래요. 괜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걸 갖다 가름할 수 있다라고 내는 지문을 본 거야. 입맛 베려버린다니까. 이게 머릿속에 확 박혀가지고요. 이거 가름할 수 있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지문들에서는 절대 장난 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보느냐 각도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선생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을 아주 개무시하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끌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무료 강의들 막 보면서 말이에요. 그 유튜브 막 보면서 그냥 막 안 걸러진 것들 막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는 다른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 문제만 풀어라 그냥.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헷갈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낸 지문이 있으면요. 그 시험지 쫙 찢어버려야 돼. 풀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래서 차라리 이 동영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보고 집에 가시려면요. 이 수업을 안 듣고 가시려면은 이거 내가 풀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그 얘기 했죠. 첫 주에.
그러니까 동영이나 이 백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문제만 풀어보고 집에 간다. 풀어보고 해설 안 듣고 그러면 풀지 말라고 그랬죠.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설을 들음으로써 각도, 문제 출제 각도라든가 그런 걸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잘못된가를 자꾸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문제만 풀어보려면요, 이거 풀지 말고 기출집을 풀어야 된다니까. 그게 훨씬 도움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기출집을 보면 장난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통으로 문제를 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누가 질문을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런 거 갖고는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내요. 가름한답니다. 그냥 가름한다. 아주 잘 내는 질문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개업공사가 경매 대리업을 할 경우에도 공사법에 따라 등록 인장을 사용한다. 5번 집은 알아보였어요?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인장 등록 제도가 없죠. 없으니까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 업무 수행할 때도.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장에 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내야 돼요? 7일.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어디다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그 정도만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로 가십니다. 휴표 문제. 역시 이제 매번 출제를 하고 있는데 휴표 문제는 딱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 이거는 사전 신고야. 그다음에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하는 거 있어. 이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실수할 일이 없다겠어요. 그러면 옳은 것 그랬는데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언제나 등록증을 첨부해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자, 알아봤어요? 바로 틀렸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리신 분은 오답 노트 만드세요. 휴표 문제 뜨게 되면 이거 사전 신고다 언제나 나오면 틀렸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하는 거 있다. 그래서 이 지문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답 치신 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의 답을요 10분 중에 3분 있었어요. 지금 32%나 1번의 답을 쳐버린 거예요. 이거. 그럼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드세요. 이거 1번에 답 치신 분은 2번입니다. 중기업에 재개신고받은 등록증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된다. 이건 아시죠? 즉시 반항이죠. 즉시와 지첩시를 바꿔낼 일이 없다겠어요. 이런 식으로 날짜로 바꿔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다음 3번입니다. 휴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거 엄청 잘 낸 의미죠. 휴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분사무소 휴업 및 폐업 신고 시에는 분사무 설치 신고한 기사를 첨부한다. 이 4번 지문을 일부러 정답 배치한 이유가 왜 그랬냐면요. 이게 개정됐거든요. 염두에 꼭 두시라고 그랬어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거나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는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거지. 꼭 염두에 두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걸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 지문 정답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중기업에 폐업 신고한 때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폐업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중기업 폐업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거 폐업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입법론적으로는 간주 규정으로 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고서를 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기업에 대한 폐업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낼 수 있고 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할 때 우리 중기업에 대한 폐업 신고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서로 송부해 준다고 그랬죠. 송부해 주면 이때는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럴 뿐이지 간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제재 잠깐만 따지고 갈까요? 휴폐업 신고 위반 제재 뭐예요? 백과 맞죠? 휴폐업 신고 위반 백과고. 근데 6월 초과하는 무단 휴업 들어갔어요. 임취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휴폐업에서 지금 분사무소 부분에 신고 확인서로 확실했다는 거 이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 있죠.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추가됐다? 임신, 출산 맞죠? 추가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 휴폐업 거의 안 틀려요. 실수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실수입니다. 다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실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를 봤고요. 12번 문제로 가십니다.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자, 올해 지금 중개계약 정통한 문제 낼 거라 하겠습니다. 전속이든 일반이든, 일반은 물론 뭐 잘 물을 것도 없고요. 전속은 이제 주의해 두시는데. 그러면 기억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 일반유기약서. 자, 우리 일반유기 서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서식 정해져 있고, 서식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고, 보관할 의무도 없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한 일반유기약서는 중개 보수를 기재한 난이 있죠. 자, 중개계약서에 보수 기재란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뭐 중개계약서인데, 그죠? 예, 그래서 맞고요. 니은입니다. 토지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공입니다. 토지 임대차 전속이에요. 임대차 전속이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 아시죠? 공시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 틀렸고. 디귿입니다. 전속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유효기한을 한다. 이거 아주 고맙게도 엄청 잘 내는 질문이죠. 몇 개월? 3개월. 틀렸고. 리을 전속계약서상 의뢰인은 계약공사가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기억나요? 우리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께서는 위약금 지급의 의무,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 그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맞았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못 옳은 그랬으니까 기억, 리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갑니다. 정보망에 대한 문제로 가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정보망에 대해서는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해두시라고 했습니다. 법인인 개공은 거래공사 합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맞죠? 법인인 개업공사는 거래공사 합자로 지정받을 수 없어요. 법인의 겸업 중에 부가통신사업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았고요. 2번입니다. 거래공사 합자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 운영규정. 자,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운영규정 나왔잖아요. 그럼 30일 나오면 안 되죠. 3개월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3개월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일단 틀렸어요. 그러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신청한 날로부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정하여 승인받는다. 그래서요, 이게 절차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정 신청했다.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어요. 그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예, 지정을 해줍니다. 요게 신청한 날로부터 지정까지가 며칠이에요? 30일이고. 그럼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습니다. 이건 3개월이죠. 그러니까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승인받는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 운영규정서 낼 일이 없다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운영을 해주는데 설치 운영은 지금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 1년 절차. 그러니까 키워드를 여러분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요. 운영규정 나왔잖아요. 그럼 숫자부터 딱 체크하는 거예요. 숫자가 몇? 3개월이 나와야 돼요. 설치 운영이 나왔죠. 그럼 숫자가 1년이 나와야 되죠. 감 잡혀요? 이게 스피드하게 푸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바꿔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규정 나오면 30일 나오면 안 돼요. 바로 틀렸어 그냥.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에 지정을 해줄 뿐이고 운영규정은 3개월 나와야 된다. 자, 3번입니다. 거래공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500명 이상의 당해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알아봤어요? 이거 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입니다. 그럼 이들의 가입이용 신청서 사본 다 들어와야 되고 이 신청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게 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등록증 사본을 내는 경우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격증 사본을 내는 경우도 여기죠. 맞아요?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인증사 법쪽에서는요. 등록증 사본과 자격증 사본을 내는 경우가 바로 여기다. 여기고. 근데 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내는 경우가 한 군데 더 있다고 그랬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도 등록증 사본과 자격증 사본을 내게 돼 있어요. 감 잡혔어요? 다른 데서 내는 데가 없습니다.
모두 원본을 내게 돼 있어요. 등록주 원본. 그래서 이제 이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3번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그럼 정답은 지금 2번 나왔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4번입니다. 거래의무사 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정보처리 기사 한 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맞고. 5번입니다. 거래의무사 합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정보망 설치 운영. 자, 설치 운영 나왔죠. 설치 운영 나오면 숫자가 1년이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문제를 제가 많이 뜯어 고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이거 3주차 문제도 지금 제가 뜯어 고치고 있어요, 지금.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냥 기운 나게 그냥 한 80점 맞게 하려고. 내 수준에서. 자, 착 가라앉아 계시는데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네, 그러죠.